곽진영 남동생 벌금형입니다. 이 기자는 곽진영 씨 혹시 알아요? 저는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. 찾아보니까 어땠어요? 낯설더라고요. 역시 모르는 전혀 모르는 얼굴이어가지고. 그 뭡니까? 아들과 딸 이런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어요. 거기서 종말이라는 역할로 옛날 네. 저분이죠. 네. 네.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서 이 자료를 기자를 찾아봤습니다. 빼고 이제 나머지 세 분은 다 웃고 계시는데. 저만 모르는 거였군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배우 곽진영 씨는 예전에 이제 한참 활동을 하다가 한동안 쉬었습니다.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김치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시 한번 얼굴을 알렸는데요. 근데 이 배우 곽진영 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한 남성을 신고를 했습니다. 경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결국 결론을 내렸는데요. 그 이후에 그 해당 남성이 오히려 이제 자신을 위협한 곽진영 씨의 이 동생을 신고를 했습니다. 이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이 남성을 차로 치려고 하면서 위협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. 그 혐의로 수사가 넘겨졌고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내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요. 그리고 재판부는 이 검찰의 약식 명령과 같은 형량인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 그럼 먼저 이 성폭행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? 양측도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네요. 네, 입장이 다르고요. 일단 곽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수년 동안 당했다라고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. 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고 일종의 연인 관계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도움을 도 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근데 수사 결과로는 뭐 성폭행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난 6일에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로 수사는 마쳐진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 남성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? 네,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이 곽진영 씨를 고소했고요.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긴 시간 지나는 동안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스토커라고 비방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자, 이게 뭐 양쪽의 입장이 너무 팽팽하게 갈려서 저희가 뭐 섣불리 예단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곽진영 씨의 남동생이 이 지금 옛 연인 혹은 스토커로 이렇게 불리는 이 남성을 특수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됐다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사연일까요? 이 남성이 이제 곽진영 씨가 지금은 갓김치 회사를 하거든요. 예, 예. 그 이제 공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자신의 이제 누나를 괴롭힌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지금 이 그 과거에 연인으로 이제 추정되는 자인데요. 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지금 차량으로 급 가속을 시켜 가지고 뭐 거의 7번 한 이러한 이제 어떤 협박 행위, 특수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그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. 15일 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러면 네, 일단 특수협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단순 협박이 아니라 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한 경우에 특수협박이 됩니다. 특히 이 상황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했잖아요. 급가속했잖아요. 이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협박한 거라고 우리 법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문제가 됐고요.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. 왜냐하면 물론 법정형도 일반 협박은 뭐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거보다도 이게 반의사 불벌죄인지 여부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단순 협박은요. 아무리 그런 일을 했어도 나중에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. 그런데 특수협박이 되는 순간 아무리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호소를 해도 뭐 처벌 불원서를 내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 두 범죄입니다.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? 이게? 재판부의 판단은 결론은 벌금 300만 원형입니다. 차로 위협을 했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.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.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에 그친 거고요. 게다가 또 이제 경찰이 와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또 피해자를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 곽진영 씨 측에서는 이 남성을 스토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얼마 전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역시 이 남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어떤 이 기자가 이 곽진영 씨를 직접 인터뷰했다고 해요. 이 스토커 혹은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한 남성한테서 제보를 받아서 이 때문에 곽진영 씨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봤더니
곽진영 씨가 이 남성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줬답니다. 그랬더니 이 기자는 처음에는 곽진영 씨를 좀 저격하기 위한 기사를 쓰려고 만났는데 이 곽진영 씨 측 설명을 듣고 그 자료를 직접 보더니 스토커의 얘기를 듣고 잠시 내가 곽 씨를 의심했던 것 같다.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. 아무튼 이게 좀 양측의 좀 입장이 너무 갈리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.